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와 함께 향후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경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4년제인 목포대학교와 2년제 전남도립대가 통합을 선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는데요. 총선 전까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24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며 현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 정치권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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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가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야권 분열은 김대중 정신과 어긋나는 길이며 민주당 정신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낙연 신당이 지역 민심을 얻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신당 창당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역 민심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신당을 창당을 하려면 왜 신당을 창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흐름에 과연 이 신당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총선 전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지역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3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가 양양자, 근태섭, 이준석 등 이른바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요 변수입니다.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이낙연 신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지 아니면 돌풍으로 부상할지 정치적 세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먼지도 모두 해소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 어제보다 크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 8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종일 큰 추위 없는 가운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족들은 사고를 잊지 말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철거 공사가 끝나지 않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지하. 하얀 안전모를 쓴 유족들이 헌화를 하며 슬픔을 삼키고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소방관들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합니다. 붕괴 사고 2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선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추모 편지가 낭독됩니다. 그런데 혹시 좀 덜 발전하더라도 희생이 없는 세상이면 어떨까요? 유족들은 이런 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시민들 모두가 기억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기억이라도 하면 잊지 않으면 이런 일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철거 공사는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전체에서 진행 중입니다.
철거 진행률은 25%이며 내년 상반기쯤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상가층인 1층에서 3층의 경우 철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철거 작업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25년 4월 해체 공사를 완료하고 최종 공사 준공은 27년 12월까지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붕괴 사고로 영업하지 못한 인근 상가와의 보상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현장 인근 87개 점포 중 피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7개 점포의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상가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아물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과 조례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이어서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국토부에 개정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10개입니다.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미는 구조를 만드는 불법 하도급을 감리가 감독하게 하고 건설 현장 점검 권한을 구청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게 했습니다. 또 촉박한 일정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 지침을 마련해달라거나 공사 현장에 감리를 추가로 배치해달라는 개정안 등 모두 10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1개만 반영 예정일 뿐 나머지는 미반영되거나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현장마다 환경이 다양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분양가가 상승해 입주 예정자에게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미반영된 이유입니다. 결국 돈이 문제인 건데 공사 현장에서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면 안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품질과 안전에 더 이제 이 가중치를 준다면 거기에 관리가 되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패를 예방하는 비용을 좀 더 엄중하게 더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광주시에서는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콘크리트 강도 문제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2022년 7월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강도를 하루 2차례 측정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이 명시되지도 않은 데다 권고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사가 측정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례에 강제력이 없는 가운데 콘크리트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우중타설을 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부정 타설할 경우 트라브에 비밀로 이런 것을 보양을 하고.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사회는 분노만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끊임없는 노력이 좀 부족한 거죠. 화정 아이파크와 관련해 21명이 송치됐지만 이 중 6명만 구속됐고 재판 과정에서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안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자 처벌이 미진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취약한 공사 현장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정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함께 투입해서 전문가들은 결국 근본적인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고치고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정의당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2주기를 맞아 서울시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참사 발생 2년이 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은 참사 반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경 브로커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경찰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경 브로커 성모 씨와 전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성 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 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성 씨와 전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인 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탕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의 대가로 차량 등 18억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징금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 씨가 탁 씨에게 받은 돈을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수수행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탁 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돌려줬고 탁 씨 측 변호사 선임의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경 브로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진행됩니다. 성 씨는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 대한 수사 무마와 승진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출신인 현직 김모 치안감 자택과 광주청 인사자료 등을 자료 제출 형태로 확보했고, 첨단 지구대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 근무 후 현재 전남청 일선 경찰서장으로 발령된 총경 2명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무마와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등 19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검경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인사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남경찰청 소속 양모 경정과 강모 경감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습니다. 광주고검은 어제 재심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 사유가 있는지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9년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최근 광주고법은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년제인) 목포대학교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학교가 통합을 선언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최초의 국공립대 통합 사례로 향후 지역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 통합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6개 학부, 27개 학과에 신입생 1,484명을 모집할 예정인 목포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신입생을 410명으로 축소한 전남도립대. 전남의 대표적인 국공립대학인 두 대학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내년 2월 말까지 마치기 위해 실무 추진단을 꾸려 속도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룹 30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통합은 그 절차를 레퍼런스해서 따라가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제인 목포대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가 통합하면서 전문학사 성장과정, 2+4 학석사 통합과정 등 다양한 학위 과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상생과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지역 거점 통합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그 두 대학의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다양한 그 기능과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시스템이.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통합 추진은 지난 2010년 국립대 구조조정 이후 두 번째 시도되는 것입니다. 당시와 다른 점은 두 대학의 의지와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소멸의 심각성으로 통합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전남 첫 국공립대 통합 결과에 따라 지역대학의 통합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있는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관련법 제정으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으로 연결되는 14km 지하화 철도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연결과 지상철도 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광주 소매와 유통업체들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47개 소매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1분기 유통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81로 6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다음 달 명절 수요 등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부진할 것으로 엇갈렸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기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죠. 지난해 유난히 급등했던 식품 물가는 해가 바뀌어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건지 MBC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와 귤, 그리고 딸기. 겨울철 사람들이 한창 찾는 과일과 채소류가 가판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선뜻 손을 뻗지 못합니다. 30년 경력의 상인들에게도 낯선 풍경은 올라도 너무 오른 가격 탓입니다. 25,000원 주고 비싸지. 그전에는 뭐 15,000원도 하고 2만 원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농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사과를 저장해 놓은 저온 창고지만 대부분 비었고 구석에만 사과 상자가 일부 쌓여 있습니다. 팔 사과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원래는 천장 끝까지 상자로 12층 높이를 쌓아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공간이 남아돌 정도입니다. 지난해 봄 냉해에 이어 여름철 잦은 비와 가을 병충해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겁니다. 설 대목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제사와 선물용으로 내놓을 상품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하는 소매가 기준 사과 한 개 가격은 평균 3,000원. 평년가보다 28% 가까이 올랐습니다. 햇볕도 안 나고 막 비만 오니까 사과가 안 좋지. 우리는 뭐 설에 나갈 게 없어요. 딸기도 비슷합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재배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확량이 예전보다 줄었고 겨울 일조량도 부족해 광합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밤새 얼지 않도록 더운 물을 뿌리고 내부 온도도 높여보지만 평균 40일이면 수확할 수 있던 딸기가 6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랐다지만 인건비와 기름값은 더 올랐습니다. 해가 나야 기름값이 덜 드는데 농민들을 매출에는 지금 딸기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부로 와닿는 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은 밥상물가 고공행진은 설 명절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업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당장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입니다. 2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생산직 인력은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35명을 채용했지만 모두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 현장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고 현장 인력은 30명 이상 모자라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 달에 급여가 약 한 600에서 700을 가져가는데도 내국인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힘든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다른 제조업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산 현장에 지원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장에 있던 숙련자들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에선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자라는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지만 숙련도나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 이제 계속 그 정도 이제 한 30-40%의 물량은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든지 이제 물량을 못 채우는 거죠. 지난해 6월 경남 고용률은 63.5%로 99년 6월 시도별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2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취업자만 크게 늘고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은 감소했습니다. 경남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인 활동을 하고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력은 1,600여 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통계로 보면 처음으로 전국의 산업기술 인력의 50%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렸습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일상 회복 단계에 돌입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회복 수준이 서비스업에는 미치지 못하고 일부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청년층과 함께 현장 노동자들의 수도권 솔림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광주에서 119 출동 5인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2023년 광주 지역 소방활동 분석 결과 지난 2년 동안 광주에서 17만 5천여 건의 119 출동 5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부분의 5인 신고는 스마트폰 오작동이라며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구름 거의 없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지도 모두 해소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7, 8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내 영상권에 머물면서 포근한 날씨
날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과 강진, 완도에서는 현재 기온 이미 7도 안팎으로 포근하고요. 한낮 기온 8도에서 1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특히 포근하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일요일 밤 비와 함께 북쪽 찬 공기가 남아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기온은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